웹에서 문자를 보내는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 바로 이렇게 JSP 개발 환경으로 이클립스를 실행해 보았습니다. 바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주는데요. 프로젝트 이름은 간단하게 이렇게 웹에서 문자를 전송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SMS라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피니시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주도록 하고요. 웹에서 특정한 사용자들한테 문자를 발송하는 웹 SMS 기능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호스팅 업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카페24 SMS 호스팅을 사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카페24 SMS 호스팅을 기준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카페24에 있는 SMS 호스팅을 신청했다고 가정을 하고 강좌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구매를 한 다음에 먼저 나이 서비스 관리에서 구매를 한 이렇게 SMS 호스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 SMS가 발송되는 과정은 카페24의 문자 발송을 처리해주는 웹페이지로 특정한 파라미터를 보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 파라미터에는 이제 본인이 해당 SMS 호스팅 서비스를 구매한 구매자라는 걸 알려주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인증키라는 게 발급되는데요. 카페24에서 이렇게 SMS 호스팅을 구매한 사람들한테 발급해주는 하나의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JSP 소스 예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JSP로 들어가시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파라미터를 보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라는 그러한 요청 처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알려주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인증키를 발급받지 않은 사람은 인증키를 발급받아서 정상적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사실 이미 SMS 호스팅을 경험해보셨거나 능숙하신 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소스 예제만 보시고도 어렵지 않게 SMS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을 건데요. 그래도 제 강좌에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해서 초보자분들이 따라하기 적합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렇게 JSP 매뉴얼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매뉴얼은 가지고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인증키를 요청을 해서 자신의 메일로 인증키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인증키는 따로 메모장이나 어디에다가 따로 기록해 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인증키만 있으면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발신번호 관리에서 발신번호를 인증해 주어야 돼요. 이것은 어떤 용도냐면은 이제 우리가 웹에서 SMS를 보냈을 때 보내는 번호가 필요하겠죠? 그 번호가 바로 이 발신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웹에서 보낸 문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번호가 문자를 보낸 사람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발신번호 관리 같은 경우는 개인 웹 관리자일 경우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발신번호 관리에 들어가신 다음에 자신의 번호를 인증해서 발신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한번 바로 소스코드를 이용해서 실제로 문자를 발송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소스 예제 안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예시 소스 코드가 있어요. 이제 이 예시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 프로젝트 안에 붙여 넣음으로써 조금 수정해서 실제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걸 한번 바로 이용해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에 있는 문자 전송, 발송 폼 소스 예제를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자신의 프로젝트 안에 붙여넣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클립스 안에서 웹 콘텐츠 폴더 안에 이렇게 JSP 파일을 만들어서 이름은 index.jsp라고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일단 그대로 붙여넣게 해줍니다. 이제 이거는 카페24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기본적인 폼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제 여기에서 중간쯤에 발송 처리 URL이 있는데 이것만 이렇게 sms send.jsp라고 수정을 해서 이렇게 실제로 문자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JSP 파일 안에 이렇게 입력한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프로젝트 폴더를 누른 다음에 바로 서버에서 실행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Save as UTF-8을 눌러서 정상적으로 UTF-8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한글이 깨진다면은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인코딩을 UTF-8으로 바꾸면 이렇게 한글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테스트할 때마다 이렇게 한글로 바꿔주면 귀찮기 때문에 소스코드 안에서 이렇게 페이지 컨텐트 타입을 인코딩 설정으로 UTF-8으로 고정함으로써 이렇게 새로 고침할 때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UTF-8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어떠한 내용을 작성한 다음에 전송을 누르게 되면은 sms send.jsp 파일로 해당 정보를 보내게 되고 이제 이 sms send.jsp 파일에서 실제로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요청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바로 sms send.jsp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이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소스 예제에서 이 두 번째 거 발송 요청 처리 소스 예제를 이용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SMS 호스팅 신청한 아이디와 아까 전에 메일 같은 걸로 인증을 받은 그 인증키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인증키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24 측에서 알아볼 수 있는 고유한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인증키를 넣음으로써 이 SMS 샌드 파일을 간단하게 작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안에 각자 인증키를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강좌를 찍고 있기 때문에 제 인증키를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각자 다 인증키를 이 안에다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성공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보내졌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해주는 이런 식으로 콜 제이슨 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요. 이제 이 안에는 이 소스 예제에서 세 번째 걸 그대로 이렇게 붙여넣기 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save as utf-8을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 패스워드 부분만 자신의 인증키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이디는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이 패스워드 부분에다가 자신이 아까 전에 받았던 그 인증키를 그대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각자 여기에다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인증키가 ABC라면 이런 식으로 ABC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자 자신의 인증키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인증키를 넣었다고 가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카페24 측에서 매뉴얼에 제대로 명시를 안 해준 부분이 있는데요. 아래쪽에 이렇게 히든으로 보내지는 3개의 보내는 번호가 있어요. 이 보내는 번호를 자신이 아까 전에 등록했던 그 발신 번호, 이 발신 번호와 정확히 일치를 시켜가지고 보내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뉘어가지고 발신 번호를 적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핸드폰 번호는 세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가장 앞에 만약에 010이라면 이쪽에 이렇게 010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 세 자리를 다 이 밸류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발신 번호가 010-0000-0000이라면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렇게 이 발신 번호 부분은 필수로 보내주어야 하는 파라미터인데도 불구하고 카페24에서 주석 등을 이용해서 초보자도 사용하기 쉽게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뉴얼에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을 각자 자신이 설정했던 발신 번호로 바꾸어서 보내주기만 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index.jsp 파일에서 이 발신 요청 처리를 해주는 JSP 파일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발신 번호 적어주시고 그 다음 이렇게 SMS 샌드 파일에서 자신의 인증키 넣어주시고 콜 제이슨 파일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증키를 넣어주시기만 하면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저도 다 넣은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번 이렇게 다 넣어보았는데요. 이제 새로 고침을 해서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단문을 선택한 다음에 제목은 아무것도 안 넣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메시지 안에다가 1, 2, 3 같은 거 넣은 다음에 이렇게 받는 번호도 한번 어떤 번호를 넣은 다음에 지금은 이제 테스트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 플래그 안에 대문자 Y를 넣어서 한번 테스트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전송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 석세스라고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즉 성공적으로 이제 테스트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테스트 플래그 안에 아무것도 안 넣고 이제 실제로 받는 번호에 뭘 넣은 다음에 이렇게 전송하게 되면은 이제 이때는 실제로 어떠한 내용이 전송이 될 겁니다. 한번 여기다가 이제 받는 번호에 자신의 핸드폰 번호 같은 걸 넣어가지고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제 기본적으로 받는 번호와 보내는 번호가 일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발신 번호로 설정한 게 만약에 자신의 핸드폰 번호라면 받는 번호는 다른 남는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서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사용할 때마다 자신이 신청했던 그 문자 메시지 전송 가능 개수에서 한 개씩 차감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전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번호 같은 걸 하나 넣어가지고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또한 이렇게 예외 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하나 더 추가해서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발송 처리가 될 거예요.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발송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플래그에 아무것도 넣지 않게 되면은 실제로 발송이 이루어지는데요. 한번 이렇게 전송을 눌러서 성공적으로 해당 번호에 문자 메시지가 보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발송을 해서 잔여 건수가 하나 차감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실제로 문자 메시지를 웹에서 보내는 것까지 구현이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웹 문자 발송 기능이 구현이 되었지만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그다지 디자인이 예쁘지가 않죠. 따라서 이제 실제로 사용할 만한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른 개발을 위해서 부트스트랩을 한번 프로젝트에 추가해서 디자인을 꾸며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get bootstrap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한번 부트스트랩을 다운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압축 폴더를 푼 다음에 부트스트랩 폴더 안에 존재하는 세 가지 폴더를 그대로 다 이렇게 웹 콘텐츠 폴더 안에 붙여넣기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게 되면은 세 가지 폴더가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또한 이제 여기에서 먼저 장문 LMS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없애버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장문, 단문 다 없애버리고 무조건 단문으로 보낼 수만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한번 여기에서 이 위쪽에 있는 걸 한번 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다 지운 다음에 이렇게 SMS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 발송 타입 부분은 다 지워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다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지워주시고 가장 위에 이 액션이라고 한 다음에 밸류로 고를 보내주는 것만 남겨놓으시고 바로 내용 입력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바로 이 내용 입력은 지워주시고 플레이스홀더를 넣어서 보낼 내용이라고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BR은 하나 지워주신 다음에 정리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 또한 다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받는 번호는 남겨주시고 이것 또한 다 지울 수 있도록 합니다. 아래도 다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전송까지 다 지워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굉장히 간결하게 줄여서 딱 필요한 것만 남겨놓았고요. 이제 한번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보낼 내용과 그리고 받는 번호 그리고 전송 버튼만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받는 번호 또한 안에 내용을 지워주신 다음에 플레이스홀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받는 번호라고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소스 코드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되게 보기가 좋은 형태가 아니라서 또 BR 태그를 넣어서 줄바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받는 번호만 밸류 값을 다시 자신이 설정했던 그 보내는 번호로만 넣어주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겠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딱 필요한 것만 남도록 줄여보았는데요. 한번 이 상태에서 다시 보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번호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이렇게 전송을 눌렀을 때 성공적으로 발송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또한 이제 정확히 정보가 넘어오는 걸 봄으로써 정상적으로 이제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러한 기본 틀을 토대로 이제 자기가 디자인을 하면서 완벽하게 웹에서 문자를 발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한번 부트스트랩을 본격적으로 이용해서 기본 폼을 꾸며보도록 할게요. 바로 다음과 같이 해줄게요. 자, 바로 이렇게 독타입 HTML을 넣어가지고 HTML5를 이용하겠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헤드 부분 안에 메타 태그를 넣어줄게요. 이제 여기에서 간단하게 해볼 거는 인코딩 설정인데요. 이제 문자 요청을 처리해주는 페이지 같은 경우는 euc.kr로 이렇게 인코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euc.kr을 사용하겠다고 명시를 해주시고요.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메타 태그 하나 더 만들어주는데 이번에 사용할 건 바로 네임한 다음에 뷰포트를 넣어서 이렇게 반응용 웹페이지에 사용되는 메타 태그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너비는 현재 디바이스의 너비가 되겠고요. 이렇게 이니셜 스케일에 1을 넣어줌으로써 이렇게 정상적으로 반응용 웹 디자인에 필요한 기본적인 메타 태그 설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에 내려와서 방금 전에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그 부트스트랩을 스타일 시트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링크로 CSS 폴더 안에 있는 bootstrap.css 파일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요. 바로 이 폴더 안에 있는 이 bootstrap.css 파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로드 제이슨은 다 지워주시고요. 스크립트를 하나 추가해 줄 건데요. 스크립트 한 다음에 그 위치는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jQuery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3.1.1.min.js 파일을 그대로 참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우리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는 JS 폴더 안에 있는 bootstrap.js 파일 또한 이렇게 참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JS 폴더 안에 bootstrap.js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이렇게 전체 폼 양식을 div 클래스로 한번 묶어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묶어주시고요. 이제 안에 이렇게 폼 태그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들여쓰게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폼 태그 안에 테이블 태그를 이용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깔끔한 형태로 담아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테이블 스트라이프로 클래스를 담아주시고 이렇게 텍스트 얼라인을 이용해서 가운데 정렬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센터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볼더에다
1픽셀 솔리드 한 다음에 DDDDD를 넣어주셔가지고 살짝 회색 빛깔이 도는 색깔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의 머리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행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내용으로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 어떠한 글자로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T 바디를 만들어서 내용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해요. 이렇게 첫 번째 행위는 다음과 같이 보내는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지워주시고요. 스타일에선 이제 이렇게 높이만 220픽셀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여기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주는데요. 폼 태그 안에서 예쁜 디자인을 가지도록 이렇게 폼 컨트롤로 클래스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한글 기준으로 단문으로 보낼 수 있는 글자는 45자가 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45로 맥스 랭스를 잡아주시도록 하고요.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행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반 번호가 들어갈 건데요.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폼 컨트롤로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행을 하나 더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셔서 이제 이 안에는 이렇게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넣어주는데요. 받는 번호는 010-0000-0000과 같이 전체 번호로 작성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행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이 안에 버튼을 포함해서 각각의 보이지 않는 요소들을 다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들여쓰기를 정상적으로 다 해주셔가지고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버튼 같은 경우는 클래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버튼 프라이머리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요. 그 다음에 풀 라이트를 넣어서 오른쪽으로 정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다음에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문자 정성 양식이 하나의 폼으로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한번 여기에서 이렇게 자신이 보내는 번호를 잘 바꿔주신 다음에 한번 또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럼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보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발송이 되었고 잔여 건수가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문자를 보낼 때 한글이 정상적으로 문자로 발송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그런 오류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다음과 같이 response set character encoding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UTF-8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담당하는 페이지에 도달하는 모든 파라미터가 이렇게 UTF-8 인코딩으로 바뀌어서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모두 한글로 정상적으로 인코딩 처리가 돼서 발송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아마 기본적으로 이렇게 uc.kr로 또 아래쪽에서 인코딩 설정을 바꾸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UTF-8으로 바꿔서 정상적으로 UTF-8 인코딩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후에 이렇게 콜.json 파일을 없애주도록 합니다. 없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프로젝트를 더 꾸며가지고 정리해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전 이제 여기에서 한번 추가적으로 최적화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마음껏 웹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되는 거고요. 이제 한번 여기에서 더 최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sms send.jsp 파일 안에서 이렇게 소켓을 보내는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 바로 위쪽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받는 번호로 입력된 번호가 정상적인 번호인지 체크를 하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if 한 다음에 request get parameter 한 다음에 our phone으로, 즉 이렇게 받는 번호로 입력된 번호가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면은 그걸 replace all 한 다음에 이렇게 모든 하이픈을 이렇게 공백으로 치환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이렇게 치환된, 즉 핸드폰 번호가 만약에 8자리 이하라면 오류가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짧은 거라 하더라도 8자리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request get parameter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하이폰을 전부 다 공백으로 치환해 준 게 만약에 11자리보다 더 길다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번호가 아니겠죠. 그 다음 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번호는 다 0부터 시작하는데요. 가장 앞자릿수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캐릭터 at 한 다음에 첫 번째 숫자가 만약에 이렇게 0이 아니라면 오류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거 세 개 중에서 단 하나라도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이렇게 호근으로 묶었기 때문에
단 하나라도 만약에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다고 출력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out.println 한 다음에 스크립트 alt 한 다음에 알림창을 쪄줄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핸드폰 번호를 바르게 입력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스크립트 문장을 달아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 경우 처리해줄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정상적인 핸드폰 번호가 입력이 되었다면 이 부분을 그대로 다 이렇게 위쪽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else 부분 안에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핸드폰 번호가 정상인 경우 이렇게 이쪽 부분이 실행이 돼서 실제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문자가 보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만 해주게 되면은 간단하게 핸드폰 번호의 유효성이 체크가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유효한 핸드폰 번호만 전송이 되는 거죠. 이제 한번 여기에서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받는 번호 안에 문자가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전송을 했을 때 오류가 뜨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없는 번호인 경우 이렇게 전송을 눌렀을 때 또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모든 유효성 체크가 완료가 돼서 올바른 번호를 입력했을 때만 문자가 보내지도록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존재할 법한 번호를 입력해서 전송을 누르는 경우 성공적으로 발송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해볼 건 뭐냐면요. 현재 남은 문자의 개수를 한번 이렇게 화면에 띄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것 또한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를 위해서 간단하게 보낼 수 있는 문자 메시지의 잔여 건수를 가져오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로 자바 소스 파일 안에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어 주시고 이름은 SMS라고 만들게요. 이제 이 안에 클래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SMS라고 안쪽에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이렇게 클래스 안을 함수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에서 제공하는 소스 예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잔여 건수 조회라는 소스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다 복사하신 다음에 이제 이 안에다가 붙여넣기 해줍니다. 물론 그대로 쓸 수 있을 리가 없죠. 좀 바꿔줘야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위쪽 다 지워주시고 함수만 남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것 또한 다 지워줄게요. 리퀘스트가 들어가는 건 다 지워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건 이제 JSP가 아니라 자바 코드이기 때문에 다 지워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컨트롤 시프트 O를 눌러서 소켓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쪽에 있는 코드들을 다 하나의 함수로서 묶을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묶어 볼게요. public static string 한 다음에 count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준 다음에 이 안에 다 넣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넣어 주신 다음에 이것 또한 지워 주시고 이제 여기에서 이 템프 메시지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return 해가지고 그대로 함수를 불러온 쪽에 반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throws exception을 해서 모든 예외가 발생한 경우 위쪽으로 던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나의 함수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안에 인증키만 넣어주시면 정상적으로 작동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인증키를 넣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인덱스로 돌아온 다음에 위쪽에서 이렇게 페이지 한 다음에 임포트를 해서 SMS 패키지 안에 있는 SMS 클래스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하나의 행을 추가해서 넣어주면 끝인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남은 문자 잔여량 한 다음에 이렇게 new SMS 클래스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고 get count를 해주시면은 끝입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 이렇게 남은 문자 잔여량이 284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순식간에 남은 문자의 잔여량까지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SMS 호스팅만 이용하고 있다면 아주 간단하게 한 30분 내외로 소스코드 몇 가지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웹사이트 내에 이렇게 문자를 전송하는 모듈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